안녕하세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박중독자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공동의존의 2편입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도박 중독에 빠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가지 도박 문제 대처 행동을 한다라는 말과 자신도 모르게 공동의존에 의해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동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박자와 가족인 나와의 분리입니다. 분리를 한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분리를 해야 될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은 도박자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대처하려고 하실 겁니다. 특히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해결책을 더욱더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러한 가정들을 해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도박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부채 문제가 해결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도박 문제와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적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면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와 생존의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및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도박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거나 회피적인 행동 및 다양한 감정들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도박 충동을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도박자들이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자는 도박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도박으로 인해 생긴 부채에 대한 압박이 적어지고 도박에 대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도박자의 의도된 계획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들게 되는 거죠. 이후 도박자는 굳이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돈을 벌어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분노, 화, 짜증, 답답, 연민, 자책감, 불안, 우울 등의 감정들이 들 것입니다. 재발이 아닌 처음 도박 문제를 알았을 때도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박 문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도박자와 가족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래서 도박자와 가족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를 한다는 것은 도박자의 도박, 가족의 나와의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되 도박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차갑게 가져라. 여기서 도박자를 자녀로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배우자라면 자녀를 배우자로 바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마음은 따뜻하게 가져라는 말은 도박을 했던 자녀가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뺀 자녀로서 온전한 여러분의 자녀로 보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라는 겁니다. 도박자와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박자에 대해서 완전한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리를 한다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녀를 무시하거나 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가족들은 더 힘들어지고 공동의존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박자인 자녀가 집에서 같이 있을 때 도박을 하지 않는 자녀,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뺀 자녀로서 보고 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도박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일용직 및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의 마음은 너무나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리고 한편에는 왜 도박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이실 겁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뺀 자녀로만 한번 봐보시죠. 열심히 일을 하고 온 자녀입니다. 많이 지쳐 보이죠? 배는 고프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로서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네, 많이 힘들어 보인다, 빨리 씻고 오면 엄마가 맛있는 저녁 줄게, 먹고 쉬렴 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처럼 도박을 해서 고생한 자녀가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뺀 온전한 자녀로 보고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박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차갑게 가져라 라는 말은 도박을 한 자녀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도박과 관련된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냉정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도박자는 도박으로 인해 생긴 부채가 커졌을 때 도박 문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자녀가 도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자녀와 함께 고민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도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도박자인 자녀는 가족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도박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하여 자녀와의 갈등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박 사실을 이야기한 자녀는 미안함을 가지고 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돈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물론 치료를 위한 노력도 하죠. 그런데 자녀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으로 돌아가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거의 행동들입니다. 조금씩 늦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돈 관리를 맡겼음에도 돈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핸드폰만 보거나 혼자 방에서 무언가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들은 자녀의 달라진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더불어 도박을 하는 건 아닐지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번 상황처럼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박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가족은 생각을 차갑게 가지고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눈치 보지 않고 가족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요즘 핸드폰 자주 보고 늦게 들어오고 돈을 달라고 하니 엄마는 또 도박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도 되네 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돈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는 엄마로서 아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돈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하네, 그래서 엄마는 돈을 줄 수가 없어 라는 절대 안됨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도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차갑게 가지시고 대처하셔야지 도박자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도박을 했던 분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박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야지 도박자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으로 도박자와 함께하는 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는 도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인 나의 문제라는 걸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도박자와 가족이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가족은 심리적으로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순이죠. 공동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리를 하라고 했는데 가족이 심리적으로 힘듦을 겪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인 나의 문제라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도박자 자녀가 가족에게 도박 문제를 알린 후에는 스스로 변화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행동들을 보면서 믿어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죠. 자, 여기서 가족의 불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도박자인 자녀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만일 자녀가 돈을 달라고 행동을 했다면 자녀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자녀의 과거 도박 행동 때문에 그 돈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불안하십니까? 돈으로 도박을 할까봐인가요? 도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인 여러분이 단호하게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문제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가족의 불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녀가 도박을 해서 더 망가지면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는 생각에 패배감,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은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및 신념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결국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들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도박자는 단순히 행동하고 감정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걸 나의 가치와 신념으로 연결하여 부모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도박자 문제가 아닌 가족인 나의 문제인 거죠.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의 주인이 나라는 것도 자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각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난 후에는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감정과 행동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용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이후에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까지 나타났을 때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로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까지 보여야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자와 가족인 나와 분리하고 나의 문제로서 자각하고 수용하였다면 이제 자녀의 도박 문제에 내 삶이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쓰셔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나요? 가족이 평온하고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인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이건 단지 희생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희생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인 나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두시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족이 힘든 상황인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힘든 상황은 자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죠.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녀가 혼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들을 스스로 이겨냈던 것처럼요. 여러분, 믿어주시죠. 자녀를 믿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믿어주시는 게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가족인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건강하고 도박자인 자녀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공동의존 벗어나는 방법 3가지를 본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가지의 방법을 가족 대처의 중심에 두시고 도박자의 행동에 대한 대처를 하신다면 좀 더 건강한 대처와 중독의 회복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설명글에 남기겠습니다. 꼭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